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의 그 107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애가 남는 부상을 입었다면 어떤 종류의 장애의 피해자가 해당이 되는지, 또 어떤 형태로 장애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자,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고 또 일정 기간의 치료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런 피해자는 어떤 장애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그동안 국장님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 교통사고 또는 뭐 상해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구독자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질문을 할 건데요. 네. 그 사고 후에 어떤 형태로 장애 인정이 되고 또 어떤 거를 놓치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번 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질문인데요. 그 주변에 보면은 사고로 압박골절을 당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어머니도 있었고요. 네, 주변에요. 네네. 네. 그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진단명이 요추 압박골절이고 그 골절 부위에 고정 수술까지 하셨다면은 이 피해자는 향후 뭐 어떤 장애를 인정받아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압박골절에다가 그 쇠까지 박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네. 네. 그걸 우리가 고정술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제가 느껴도 이제는 그 김 PD님의 질문 하나하나가 아주 매우 날카로워졌습니다. 네네.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 후에 허리뼈에 그 압박골절로 뭐 2마디 이상 뭐 고정수술을 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단은 약 한 8주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고 초기에는 충분한 치료가 있어야 하겠죠. 치료 후에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 된다면 고정수술을 했기 때문에 운동 제한이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활동상의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죠. 네, 첫 번째인데요. 이때 발급받아야 할 진단이 맥브라이드식 장애입니다. 네. 이 전편에서도 설명드렸죠. 네. 맥브라이드는 미국 정형외과 교수였어요. 네. 이 사람이 만든 장애 율표 책자입니다. 네. 신체 장애 부위 및 종류별로 장애 정도를 뭐 5개 근로자, 네. 옥내 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 안에서 페이퍼워킹 하시는 분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업 개수라고 합니다. 네. 직업 개수 등을 고려해서 전신에 대한 노동 능력 상실률을 100분율로 정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 PD님이 말씀하신 A라는 사람은 압박골절이 있었고 또 고정수술도 했으니까 책자를 인용하면 직업개수 5를 적용해가지고 29%의 영구장애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이 맥브라이드식 장애 인정 방식인 것입니다. 그럼 피해자는 자신이 받는 월급, 급여에 곱하기 29%를 해야 되겠죠. 네. 장애가 29%니까요. 여기에 또 곱하기 65세까지의 호프만 지수를 계산하면 피해자 자신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준비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A라는 피해자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 들어놓은 거 있지 않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S생명보험이다, 뭐 K생명보험이다, 아니면 뭐 M화재보험이다, 뭐 등등 많이 있겠죠. 네. 자, 그럼 피해자분은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고 교통사고 그 피해 보상 받고요. 나서 또 별도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죠. 네.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AMA 방식의 장애 진단서를 받아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좀 차이가 있죠. 네. AMA 방식은 미국 의사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장애 평가 방식인데요. 네. 정상적인 부위와 비교해가지고 손상 부위의 운동 제한 정도에 따라서 장애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주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즉 AMA 방식은 지급률로 적용하는 평가 방식이죠. 네. 자, 김 PD님, 제가 좀 전에 교통사고로 맥브라이드 장애가 나오면 어떤 기준으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노동력을 상실하는 비율 아닌가요? 맞습니다. 노동능력 상실이죠. 네. 그러나 AMA 방식은 말이죠. 지급률입니다. 지급률이 10%냐, 20%냐, 50%냐 이런 식입니다. 또는 1급에서 6급의 기준을 정하고 급수에 해당하는 그런 지급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네. 자,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1억 곱하기 지급률입니다. 20%면 2천만 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계산 방식도 맥브라이드식하고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그 교통사고나 네, 타인에 의해서 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는 거하고 네, 내 보험에 대해서 보상받는 게 지금 기준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 다른 점을 이해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네네. 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자,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돈을 내고 가입한 보험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보험금도. 네. 자, 이제 세 번째인데, 요것도 한번 노크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바로 국가장애입니다. 네. 동사무소 장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전에는 발급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동사무소 장애 남발이 한때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발급에 상당한 그런 강화가 생기게 됐고요. 현재는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부상의 상태가 심하고 또 수술도 하였다고 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만약 등급을 받게 되면 살아가는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종합병원의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장애 등급을 정하고 장애인증을 발급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큰 부상 환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형태의 진단서가 되겠습니다. 네. 해당이 되어서 만약에 증이 나오게 되면 복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복지 혜택이 차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심한 장애는 복지 혜택이 상당히 크죠. 또 낮은 등급은 기본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자, 김 PD님도 그 자동차 그 주차장에 가보시면 앞면에 그 장애인 표시 스티커 붙인 차량 많이 보셨죠? 네네. 네, 그런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A라는 피해자가 압박골절로 고정수술도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요. 네. 또 신경증상이 심하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전편에서 말씀드린 연금관리공단에 장애연금 신청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격 조건은 말이죠. 굉장히 까다롭대요. 연금관리공단은. 연금 가입자이어야 하고요. 연금을 넣고 있는 사람이죠. 국민연금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 기간도 많이 따진답니다. 네. 또 장애 상태도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심사를 거치고 나서 말이죠. 장애 등급 판정을 하는데요. 국가 장애보다도 더 심사 과정이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장애는 1급에서 4급으로 구분을 해놓았고요.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 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네.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그 어때요, 김 PD님? 그 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말입니다. 제가 그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김 PD님, 그 요즘에 네. 그 장애 진단서 그 대학병원에서 장애 진단 끊으려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일반 진단서보다는 훨씬 비싸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네.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머리를 써야 됩니다. 자, 진단 발급 시에 진단 발급 의사에게 잘 설명을 해서 장애 진단서 한 장으로 맥브라이드식 장애율을 집어넣고 네. 또 AMA식 장애를 같이 중복해서 받으면 네. 개인 보험하고 내가 교통사고로 보상받을 보험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비용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네네. 만약에 따로따로 받으면 돈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네. 소규모 일선 병원에서는 말이죠.
장애 진단을 의사들이 많이 발급해 보지 않아서 내용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규모가 큰 종합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애 진단서는 한 번 발급이 되면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러므로 만약 피해자가 처리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전문가와 좀 충분히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보험금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합의 금액과 직결이 되기 때문 그런 겁니다. 네. 자, 어때요? 김 PD 오늘 영상 뭐 나쁘지 않았죠? 네. 네. 오늘 영상도 제가 축적해 놓았던 질 좋은 정보를 구독자 및 시청자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 많이 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